네, 동아일보 6면으로 가볼까요? 네, 주말 내내 이 부분에 관련해서 네,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북한 응원단이 쓴 가면 정체를 놓고 갑론을박을 했다. 네, 보면은 김병민 박사 이 휘파람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응원했던 이 가면 가지고 정체가 뭐냐 논란이 있었던 거죠. 주말 동안 굉장히 뜨거웠죠. 그러니까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북한의 여성 응원단이 공연을 하는데 갑자기 가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근데 가면의 사진을 가만 보니까 꼭 김일성의 젊은 시절을 연상시킬 법한 사진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 언론이 이야기를 하고 또 이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김일성과 빼박이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김일성 찬양 논란들이 불거지기 시작한 건데 일부 북한 전문가들 얘기에 따르면 저 가면에 눈에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봐야 되니까. 그래서 아니 최고 존엄을 대상으로 얼굴에 손상을 시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김일성의 확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젊은 시절에 김일성에 대한 역할을 했던 배우 강덕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현재까지 있는 논란과 함께 오늘이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경기가 있잖아요. 네. 오늘도 만약에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저 가면 응원이 등장하게 될지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렇게 공격을 어제 했었는데 잠시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전범 김일성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 팀은 남북 단일팀에 희생되어 온 것도 모자라 김일성이 내려다보는 가운데 경기를 펼치게 된 것입니다. 김일성을 연상시키는 가면을 남북 단일팀 응원 도구로 쓰는 것이 적절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평창 올림픽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북한 팀에게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 그리고 북한팀이 이를 수락하는 것이 이 문제를 가장 생산적으로 매듭짓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박민혁 차장 관련 논란이 돼가지고 처음에 김일성 가면이라고 보도했던 매체도 해당 기사를 내렸어요. 그리고 뭐 통일부에서도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언뜻 보니 비슷해도 보이고 근데 강덕이라는 배우 모델이다 지금 이런 관측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냥 응원 도구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 김일성 얼굴이라면 정말 구멍을 뚫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청와대도 그렇고 통일부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은 뭐 아닌 걸로 알고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일성 얼굴에 구멍을 뚫을 수 없기 때문에 좀 김일성이 아닌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그 관련된 페이북에 글을 올렸더니 댓글 단 것 중에 실제로 저기 현장에 가 있던 우리 패친이 저기 댓글에 다 올려줬는데 저걸 쓰고 나서 한두 개는 또 버리고 갔다고 그래요. 아, 버리고 갔다. 그런 또 사진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저게 그냥 단순히 아이스하키 팀 응원을 위한 깜짝 카드. 왜냐하면 이제 응원할 때 노래와 함께 이제 가면을 쓴다는 게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깜짝 카드로 준비를 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버리고 간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 김일성 역할을 주로 맡았던 북한의 유명한 배우 강덕이랑 닮았다고 그러는데 강덕이를 떠올릴 수 있는 얼굴이라는 건 결국 김일성을 떠올릴 수 있는 얼굴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아마 만에 하나 북쪽에서 좀 고려는 했을 것 같지만 실제 김일성을 생각하고 가면을 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닮은 배우 모습도 이렇게 지금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버리고 간 분도 있었으니까 김일성은 아닐 것 같다는 그 주변 분의 전언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 신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신문은요. 동아일보 23면입니다. 올림픽 진행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네. 김미화 씨 자신의 말에 대해서 시청자들 비판이 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가 또 화를 돋아서 두 번 사과를 했다는 일화인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근데 일단은 공중파 3사가 이제 전부 다 이 개회식을 진행을 했는데 시청률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였다고 하죠. 그래서 KBS가 23%, 그다음에 SBS가 13.9%, 그리고 MBC가 7.7%. 굳이 뭐 시청률 비교까지는 저희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네, 가장 뭐 낮은 그런 시청률을 기록했다, MBC가. 근데 그 이유가 대체 뭐냐? 근데 약간 김미화 씨의 그 진행에 약간 문제가 있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은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를
나왔던 그런 사람들은 네. 두 손 들고 서 있어야 된다. 예,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네. 가나 선수 입장할 때는 아프리카 선수들은 눈 구경도 못했을 것 같지 않냐. 아.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좀 전문성이 좀 떨어진 것 아니냐. 그리고 혹은 올림픽을 약간 좀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의 이제 비판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들 비판이 이어지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반성하겠다. 네. 내가 좀 준비가 부족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지만 이제 이런 또 비판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일베들의 그 조리돌림이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내 불찰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비판을 비판으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을 비판하는 것은 이제 무조건 일베로 치부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또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또 사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면은 중계할 때도 생방송이면은 저희도 늘 좀 방송이 어렵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과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좀 굉장히 사과의 기술도 중요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관련해서 오늘 전부 신문들이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네. 황민혁 차장 오늘도 제목 이야기 준비하셨죠? 예, 뭐 일부 제목 이야기가 좀 긴 것 같아서 재미없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 이야기를 딱 보면은 재미있습니다. 시청자 네. 여러분들 계속 봐주세요. 네. 제목을 보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평양 초청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냐, 뭐가 문제일 것이냐가 키워드가 이 제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조선일보 이 한미훈련이라는 키워드가 하나 있고요. 비핵화가 있고요. 북미 대화가 있습니다. 네. 이게 앞으로 정상회담이 가능하게 만드는 변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죠. 그 여건이 만들어지면 했을 때 그 여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한미훈련 재개 전에 정상회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것이라고 하고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문 대통령 고민이라는 게 이 비핵화를 못 이끌어내는 정상회담은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고민할 것이다.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 남북관계 진전과 비핵화가 두 바퀴이기 때문에 다 중요해서 북미 대화부터 접점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한겨레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와 대화 나서달라고 김정은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공을 넘겼다. 이제 북한이 답할 차례다 이런 얘기고 한겨레는 청와대의 얘기를 취재를 해서 썼습니다. 민간 주도로 낮은 단계부터 교류를 시작할 것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 전제 조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이제 신문들이 제목들을 달았는데요. 또 하나 결국은 특사를 만약에 가겠는데 누가 갈까?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중앙일보는 여러 사람을 거론했네요. 누가 될지. 자, 중앙일보 신면입니다. 대북 특사는요. 서훈 국정원장, 조명균 장관, 임종성 비서실장 중에 한 명 하고 물음표가 있는데요. 김용남 의원님은 지금 한국당 소속이시지만 세 분 중에 가신다면 누가 제일 적당할 것으로 보십니까? 안 가는 게 저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특사 파견을 할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비핵화에 어떤 전진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에 종점을 찍는 정상회담이 돼야지 그게 의제로서도 못 올라오거나 아니면 시작 단계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정상회담이 무슨 반상회도 아니고 이달에 하고 다음 달에 또 하고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여건을 만들어 가면서 지금 남북 간의 군사회담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게 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마지막에 정말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이 성숙된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단계는 뭐 전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이제 신중하게 일단은 여건이 마련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병인 박사는? 확실한 거 하나는 네. 그 중에 한 명은 지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요? 임종석 실장을 지울 수 있을 것 같은 게 과거에 아랍에미리트 특사에 관련해서 대북에 비밀 접촉한 것이 아니냐라고 논란이 불거졌을 때 한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북한에 접촉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임종석 비서실장 한 명은 지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의 전례를 보게 됐을 경우에 서훈 국정원장이 혹시나 특사로 방북할 가능성들이 꽤 점쳐진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전히 일단은 정상회담 관련돼서는 조금 성급하다, 여건에 대한 조성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수준을 맞춰서 했는데 이 부분에 타진하기 위한 특사를 보내는 것까지는 아마도 이 정부가 적절히 검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왠지 말씀드리니까 불길한 느낌 살짝 드는 게 김건식 교수님께서 김여정이 절대 안 온다 그랬는데 왔는데
비서실장이 절대 갈 일 없다 그랬는데 수시 갈지 모릅니다. 네, 네. 그거 한 번 틀린 겁니다. 박력 차장. 네. 보면은 그 김여정 관련해서 표정이나 여러 가지 이제 좀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네, 네. 있는데 제가 이제 선배인 박력 차장을 계속 아, 제가 선배인가요? 네. 네. 이렇게 약간 고개를 들어서 쳐다본다고 할까요? 그리고 좀 꼿꼿하게 있는 장면도 네. 띄었어요. 맞습니다. 그 2박 3일 내내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될 때 비친 김여정의 모습은 일단 허리를 거의 한 번도 굽힌 적이 없어 보입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그다음에 턱도 이렇게 조금 살짝 들어요. 그래서 얼굴이 약간 위를 향하는 지금 계속 나오는데 어디를 가든 약간 턱을 이렇게 들어서 그래서 어느 누구한테도 숙이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원래 이 자세가 저런 건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자세는 저렇습니다. 시종일관 저렇습니다. 어떤 대목에서는 더 약간 좀 어색하기까지 했는데 어떤 대목이냐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청와대 오찬에 앞서서 접견을 하는 그 자리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접견실에 들어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네. 이제 일어서게 됩니다. 일어서게 되는데 그때 갖고 있던 백을 떨어뜨리게 돼요. 그때 이 백을 과연 그러면 그 장면이죠. 지금 네. 주스려고 장면이에요. 했는데 옆에 이제 김성애 부장. 김성애 부장이 대신 얼른 와서 주웠죠. 근데 화면을 보면 이제 내려갔어요. 굽히긴 굽혔는데 대신 주워줬고요. 그래서 뭐 어디 일각에서는 뭐 신문에 뭐에서는 뭐 채영에 있어서 약간의 그래서 임신설 뭐 이런 것까지 임신설 얘기를 얘기까지도 하고 나오고 있는데 있고요. 저는 뭐 알 수 없는 대목이고요. 그래서 자세와 관련돼서는 내가 김정은의 특사다라는 거를 돌아다닐 때마다 자세를 통해서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김구식 교수님 예. 들어올 때 보면은 보통 대통령이나 어떤 지도자급은 어딜 갈 때 큰 가방 안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청와대 들어올 때 직접 007 가방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서로 보이는 파란 그 서류 같은 것도 들고 들어왔고요. 직접 들고 들어왔고 결국 김여정의 작은 실수였다면 그 가방을 떨어뜨리는 예.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직접 그 실세가 이렇게 가방 들고 있는 모습도 좀 특이하게 그러니까 김정은이라면 가방을 들지 않겠죠. 김정은은 수행하는 사람이 가방을 들었을 텐데 김여정은 실세긴 합니다만 김정은의 특사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심부름을 하러 온 거라고 보시면 김정은이 줬던 그 친서가 가장 소중한 전달 물건인데 네. 그 파란색 앨범, 파란색 이 서류처럼 되어 있는 그 친서를 담은 그 가방을 자기가 들고 오는 것이 저는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라면 안 들었지만 김정은의 심부름을 한 특사라는 것이기 때문에 들고 왔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파란색 철로 되어 있는 그 내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라고 찍혀 있고 북한을 상징하는 나라의 휴장이 또 박혀 있는 것이니까 공식 문서입니다. 공식 문서를 들고 왔기 때문에 저것은 특사가 직접 들고 들어와야지 저걸 뭐 김영남이 들고 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저렇게 보는 게 맞고요. 김여정의 태도는 저는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굉장히 도도한 자세죠. 왜냐하면 꼿꼿하고 고개를 숙이지 않고 항상 옆에 사람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듯한 턱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도한 이미지가 바로 북에서 왕족으로서 그리고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백두혈통으로서의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한 도도함인데 그 도도함과 또 우아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송월 단장과 좀 대비되는 게 현송월 단장은 상당히 좀 액세서리나 이런 데 좀 많이 신경을 네. 쓰기도 하고 옷도 굉장히 화려하게 입는 편이지만 김여정은 무채색에 그냥 회색 아니면 이렇게 어두운 색깔로 계속 회색, 했단 회색, 말이죠. 검은색.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아마 북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백두혈통의 어떤 이 분위기로서 도도함을 지키면서도 너무 좀 가벼워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아마 충분히 신경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김여정이 남기고 간 글씨체도 지금 관심을 모았는데요. 오늘 조간신문들 김여정의 글씨체도 이렇게 좀 주요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휘어진다고 할까요? 그 글씨체, 글씨를 굉장히 잘 쓰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정은 시대부터, 그러니까 김일성부터 이어져 왔던 그 필체 그대로를 보여준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왼쪽이 김정은에 대한 필체고 오른쪽이 바로 이번에 김여정이 청와대에 방명록에서 남긴 필체입니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 서울의 시옷자가 훨씬 더 큰 모습을 볼 수 있고 평양의 피읍자도 글자가 크게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에 대한 우월감을 좀 과시하려는 측면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거고요. 이걸 이제 만경대 가문의 명필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건데 글자를 위로 이렇게 사선 대각선으로 올려 쓰게 되는 필체가 김일성 때부터 이어져 오는 필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얼마 전에 현송월 단장이 내려왔을 때 한 호텔에서 박명록의 글씨를 적은 모습이라든지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보여줬던 글자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건데 말 그대로 김일성 가문의 백두혈을 통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필체 그대로의 모습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지금 우리 언론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두혈통은 북한에서 쓰는 용어라 이제 저희가 이제 김씨 일가, 김일성 일가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어쨌든 정말 이렇게 비스듬한 글씨체에 대해서 필적 전문가들 분석도 보니까요. 뭐 이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과시심리라 활달성 같은 것들이 보인다. 또 뭔가 선대의 필체를 모방하려고 했던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제일 궁금한 것은요. 결국은 특사입니다 하면서 친서를 들고 왔다는데 박력 차장 이 친서 누가 봤습니까? 아무도 못 봤죠. 문재인 대통령만. 문재인 대통령은 보셨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만 보고, 그래서 김여정이 직접 구두로는 평양 초청 의사 김정은의 뜻이라며 전달을 하면서 친서를 전달을 했어요. 전달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펼친 다음에 다시 덮고 옆에 부속실장을 줬어요. 근데 부속실장은 가져가다 봤겠죠. 뭐 안 봤을까요? 저랑 봤어요. 그렇죠. 궁금한데. 저도 궁금해서 봤을 텐데.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친서 내용을 아는 건데 도대체 거기에 뭐가 있냐? 네.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A4G 분량 한 장에 한 3분의 2가 채워져 있다는데 이것도 어떻게 취재가 했는지 모르겠으나 보통 한 두세 개의 메시지가 담겨있지 않았을까 추측입니다. 무조건 추측인데 일단 평양 초청 내용이 좀 담겨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마 이 뭐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뭐 협력을 구체적으로 좀 시작해보자 이런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신문들의 분석입니다. 한 가지 더 하면 이렇게까지 주장을 요청을 했을까 모르겠는데 뭐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된 중단을 요구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친서에 담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일부 신문에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 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친서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